안녕하세요. 비글본 AI 제13강 도커 만들기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커 이미지를 만들고 이제 패키징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썼던 플라스크 웹서버를 이제 레스트풀하게 만들어서 이 또한 도커로 만들어서 한번 이미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개발 환경은 윈도우 10에 클라우드 9에서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준비물은 비글본 AI와 5V 3A USB-C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먼저 도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커를 생성할 때는 이제 하나의 작업 폴더를 만들어 주는 게 좋은데요. 왜냐면 이제 해당 폴더 전체를 다 도커로 쓰는 경우가 도커 이미지로 쓰는 경우가 많아서 하나의 폴더를 만들어 놓고 작업하는 게 다른 파일이랑 여러 개 섞여 들어가는 거를 헷갈려서 여러 파일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문제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mkdir 명령으로 했던 hello docker flask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폴더를 이동해 주고요. 아마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이쪽에는 이제 현재 일단 도커 상황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커 ps로 실행 중인 컨테이너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도커 이미지스로 현재 이미지들을 확인해 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우분투나 레디스, 파이썬 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번 시간에 생성할 도커 이미지이고요. 만약에 PS가 다 실행 중인 다 종료됐을 텐데 다시 A를 해서 아직 스테이터스가 그냥 종료된 상태의 컨테이너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도커 컨테이너 프룬을 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하면은 실행 중인 컨테이너를 전부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스타트 컨테이너를 다 삭제한다는 명령어가 나오고요. 저는 이제 남아있는 게 없어서 아직 이렇게 따로 삭제되진 않았습니다. 그럼 이쪽에 필요한 게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실행될 플라스크 앱 파일, 그리고 requirement, 다음 도커 파일입니다. 일단 requirement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requirement는 이제 파이썬 패키지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저장한 그런 문서라고 보시면 그런 텍스트 파일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prp3 freeze 꺽쇠 requirement.txt 라고 해줍니다. 그러면 현재 PIP3로 설치되어 있는 모든 패키지 이름들이 버전과 함께 requirement로 들어가게 됩니다. 양이 많을 경우에는 시간이 이렇게 좀 소요될 수 있는데요. 한번 어떤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에 hello docker flask의 requirement를 보면은 AWS의 BBIO나 유명한 것으로는 디스트로 지난 시간에 설치한 플라스크도 있고요. 진짜 플라스크 설치될 때 같이 되는, 그리고 파이티지, RC파이도 아마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게 있는데 일단 필요한 거는 플라스크만 있으니까 플라스크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지워주겠습니다. 이 뒤에 오는 거는 이제 버전에 대한 정확한 명시인데요. 이런 라이브러리의 버전 따라서 기능이 추가되기도 하기 때문에 버전을 정확히 명시해 주는 게 아무래도 도커 컨테이너 등에서 똑같은 동작을 유지해 주는데 더 좋습니다. requirement를 저장을 해주고요. 도커 파일이란 걸 만들어 주겠습니다. 도커 파일이라 하면은 이제 도커 컨테이너가 실행이 되었을 때 어떤 동작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파일입니다. from이라고 하면은 파이썬이라는 도커 이미지, 그리고 그 중에서 3.7 태그를 가진 이미지를 사용한다는 것이고요. copy는 이제 점이니까 현재 폴더를 /앱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고 이 앱이라는 곳을 workdir 작업 공간으로 만듭니다. 즉 workdir은 cd 명령어랑 이제 폴더 이용하는 명령어랑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run은 실행할 명령어가 되는데요. pip3의 install -r 아까 만든 requirements.txt를 이제 pip3 명령어를 이용해서 설치합니다.
뒤에 나오는 엔트리 포인트는 또 컨테이너가 이제 실행되었을 때 실행할 스크립트나 명령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커맨드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이는 엔트리 포인트 다음에 커맨드가 오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python3가 hello.py를 실행하는데 만약에 여기에 커맨드로 hello.py가 있다면은 커맨드는 이제 엔트리 포인트 뒤에 실행되니까 이렇게 비슷한 이와 똑같이 동작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별도의 커맨드를 넣어준다고 하면은 이 도커 파일은 이제 이 hello.py가 아닌 다른 커맨드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도커 파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서 new 파일하고 도커 파일이라고 지정해주면 됩니다. 여기의 내용은 아까 적었던 내용들을 전체 복사해서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from 콜론 3.7 copy 이제 현재 폴더를 앱으로 이동하고 복사하고 앱으로 이동한 뒤에 이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run 이 명령어 설치를 하고 엔트리 포인트로 이제 python3 명령을 실행하는데 그러니까 기본 커맨드는 hello.py입니다. 만약에 도커를 실행할 때 hello.py가 아닌 다른 파일을 실행하고 싶다면은 다른 파일에 대한 커맨드를 넣어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단 해당 스크립트가 이 도커 안에 들어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도커를 빌드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하기 전에 hello.py가 여기 없는데요. 이전 시간에 만든 hello.py를 가져오겠습니다. cp 명령을 이용해서 이전 폴더 안에 있는 hello.py를 현재 폴더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hello.py 이렇게 페이지랑 헬로 비그를 보여주는 파일을 잘 가져왔고요. 혹시 모르니 템플릿도 같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템플릿을 현재 폴더에 로 가져오겠습니다. 폴더를 복사할 때는 다시 r 명령어를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현재 폴더에 제 템플릿이라는 폴더가 생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커를 빌드해 보겠습니다. 도커 빌드는 빌드 -t 이제 mydocker flask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뒤에 있는 latest는 태그입니다. 그리고 점을 해서 현재 폴더에 있는 모든 내용을 빌드합니다. 여기에서 도커 파일 해석에 대한 에러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커맨드를 보면은 따옴표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를 이제 쌍따옴표로 바꿔주겠습니다. 이게 이제 구글의 파워포인트 쪽 내용이랑 이쪽에서 해석한 따옴표랑 이 따옴표가 서로 다른 코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시 빌드를 진행해 주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제 카피 명령어가 add 명령어로 바뀌면서 이런 에러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다시 이제 add로 바꾸고 빌드를 실행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스텝 따라서 이제 계속 실행된 걸 볼 수 있고요. 만약 파이썬 이미지가 없다면은 처음 받아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run 해서 여러 단계를 거칠 텐데요. 이는 도커 이미지는 여러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작업을 조금만 바뀌어도 반복하게 전체를 다 빌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 실행을 이제 레이어라는 단위로 나눠서 이렇게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각 명령이 실행됐을 때 내용에 대해서 빌드가 이제 도커 파일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스타트 디렉토리에 대한 설정이나 패키지 설치도 다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 스크립트와 커맨드까지 다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마이도커 플라스크가 만들어졌고요. 도커 ps라고 해보면은 아직 실행 중은 없겠지만 도커 이미지스라고 했을 때 방금 만든 마이도커 플라스크가 이제 레이티스트라는 태그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나와 있을 것입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이미지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커 rmi 그리고 이미지 아이디를 넣어주면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빌드하다 실패한 부분 같은 거는 이렇게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이도커 플라스크를 만들어 보았고요. 이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빌드 완료되었고 런으로 실행해 주면 됩니다. 도커 런 그리고 D는 백그라운드 실행입니다. 아까 PS를 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걸 확인했고요. P는 포트 바인딩을 해주는 부분, 그리고 마이도커 플라스크라는 이름의 이제 이 이미지를 쓰는 거죠. 그리고 레이티스 태그를 사용합니다. 실행을 해주면은 백그라운드 실행이니까 현재 보이는 건 없을 텐데 도커 ps를 하면은 쭉 파이썬 3의 hello.py가 실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를 어떻게 테스트하느냐? URL을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컬이라고도 부르는 CURL이 있습니다. 데이터 전송을 위한 커맨드 라인 툴의 일종인데요. HTTP나 HTTPS, FTP나 SFTP 등 다양한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이를 이용하면은 커맨드 라인에서도 이게 잘 동작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CURL 다음 그냥 get으로 보낼 때는 이렇게 주소를 바로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헬로 비글이라는 게 도착했고요. 쪽에서 페이지를 보내면은 이런 HTML 파일이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주소를 프리뷰에서 열면은 현재 연결 거부라고 나오는데요. 이 연결 거부 나오는 이유는 여기서 127, 즉 브라우저에서 실행되고 있는 127은 현재 이 컴퓨터의 주소입니다. 반면 여기 배시에서 실행한 127은 이 비글보드 자체를 의미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쪽 주소에 127.0.0.1이 아니라 비글본의 주소인 비글본.local을 넣어주게 되면은 비글본의 주소를 요청을 하고 이렇게 정상적인 페이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았고요. 이쪽 HTML 템플릿도 제공이 잘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커로 굳이 만드는 이유는 플라스크로 어딘가 서버에 배포 같은 걸 할 때 서버에 설치할 여러 각종 파일 혹은 템플릿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파일들을 하나하나 넣어줄 때 에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커 파일로 하나로 묶어서 보내주게 되면은 혹은 배포를 하게 되면은 해당 서버에서는 이 도커 파일을 읽어서 그러면 도커 파일에서 필요한 것 아까 from이라는 그 이미지에서 필요한 걸 다 받아올 거고 실행만 하게 되면은 별다른 호환성 걱정 없이 바로 배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커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RESTful 서버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PIP로 flask-restful을 설치하겠습니다. 헬로 파일로 돌아와주고요. 일단 이게 설치되는 동안 RESTful에서 REST는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의 약자입니다. 이제 아키텍처, 구조의 하나이고요. 무상태 자원 기반 구조를 이제 목적으로 합니다. 무상태로 가면은 현재 상태를 이제 서버에서 저장하지 않고 요청 들어오는 데서 이제 상태를 보내주는 것을 말하고요. 자원이라고 부르는 그 자원 기반의 구조라고 가지고 있습니다. HTTP 메소드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XML이나 JSON 형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주로 요즘에는 제이슨으로 주고받는 게 대부분입니다. HTTP 메소드는 크게 4가지, 많게는 7가지 혹은 11가지로도 분류를 하는데요. 크게 사용한 4가지는 get, post, put, delete가 있습니다. get은 뭔가 요청을 할 때 이렇게 우리가 홈페이지에서 아까 이렇게 보내는 것은 주로 get 요청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delete는 말 그대로 삭제입니다. 그 외에 post와 put을 헷갈릴 수 있는데요. post는 무언가를 생성할 때, 그리고 put은 수정할 때를 의미합니다. 두 개의 큰 차이라고 하면은 식별자 유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post는 식별자 없이도 실행이 가능하지만 put은 반드시 식별자를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게시판에 새 글을 쓴다고 할 때 포스트 요청이 오면은 그냥 뭐 요청 올 때마다 2번 왔다 그럼 2개를 생성할 것입니다. 근데 put은 식별자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몇 번째 글을 생성하겠다, 즉 뭐 100번째 글을 생성하겠다 하면은 100번째라는 식별자로 2번 보내면 100번째는 어차피 하나의 식별자이기 때문에 100번째 글 하나만 생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옵션이라든지 패치 등등의 다른 메소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URI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URI는 Uniform Resource Identifier의 약자로 유니폼 리소스를 명확하게 구분한 그런 아이덴티파이어, 구별자입니다. RFC 3986에 정의되어 있는 것이고요. 문서 식별을 위한 표준에 해당합니다. 그 이전에는 URL이나 URN 같은 개념이 있었는데요. URL은 앞에 유니폼 리소스는 같고 그 뒤에 로케이터, URL은 네임을 의미합니다. URL과 URI가 비슷해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URL은 그 전에 위치를 나타내는 주소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이 주소가 바뀌면은 뭐 파일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네임은 이전에 자원의 이름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RFC 3986이 나오면서 URN과 URL 둘 다 URI에 포함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RESTful한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hello.py가 있지만은 이거 대신 새로 생성하겠습니다. new 파일로 app.py라는 걸 만들어 줄 거고요. 여기에 from flask import flask를 가져오고요. from flask 언더바 restful import resource랑 API request parse를 가져옵니다. parse는 뭔가 요청이 들어왔을 때 구문을 해석하는 역할을 합니다. parser를 먼저 선언해 줄 텐데요. request parse는 request parser라고 선언해 주고 이 위에 일단 앱부터 설정해 주겠습니다. 앱은 flask 그리고 API도 설정해 주겠습니다. API는 앱을 가져와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parser argument 해석할 아규멘트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name이라는 아규멘트를 일단 추가할 거고 타입은 스트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 줄 텐데요. 이전에 이렇게 앱루트로 해줬던 거랑은 약간 만드는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클래스 hello world 리소스를 선언해주고 만약 get 형식으로 온다 라고 하면은 return hello world를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요청을 할 수도 있는데요. post self 하고 이때는 아규먼트를 해석해서 이름으로 아규먼트 name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return으로는 hi 그리고 name 값을 return 하겠습니다. 이는 정확히는 파이썬의 딕셔너리 형식인데요. 제이슨과 비슷하니까 원래는 딕셔너리를 제이슨으로 변환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번 과정에서는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API에 add resource를 추가해줍니다.
헬로 월드를 추가해 줄 거고, 연결된 링크는 제일 최상위로 해주겠습니다. 이러면은 최상위로 요청을 보냈을 때 이 헬로 월드를 가져올 거고요. get이라면 이쪽, post라면 이게 함수가 실행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한 링크에 대해서 여러 방식, 메소드의 요청이 왔을 때 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if name은 메인으로 해주고 앱을 실행해 줍니다. 디버거는 true라고, 디버거를 따로 볼 건 아니지만요. post는 모든 요청에 대해서 허가해 줍니다. 저장을 하고 도커 파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파일을 만드는 거는 그냥 여기서 빌드를 그대로 해주면 되는데요. 약간의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빌드를 하기 전에 이 latest라는 태그를 rest라는 태그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서 만들었던 latest는 남아있고 rest라는 이름의 태그가 가진 새로운 이미지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제 빌드 되는데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런을 할 때도 뒤에 태그가 rest였으니까 rest로 실행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도커 파일을 이제 그대로 사용했는데요. 기본적으로 hello.py가 실행되는데 커맨드를 따로 넣어서 app.py가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빌드가 진행되고 있고요. 네, 빌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PS로 이제 실행 중인 게 있는지 확인해 보고 이를 종료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rm 컨테이너 id를 넣어주면은 현재 실행 중이라서 종료가 안 됐는데요. kill 명령으로 일단 중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행 중인 컨테이너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PS로 보면은 이제 ext 종료되었으니까 rm으로 지워주겠습니다. 네, 종료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도커 파일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가져오면은 이제 latest가 실행될 거니까 아까 위에서 만든 rest 태그로 실행하겠습니다. 그냥 rest, 이렇게만 실행하면은 hello.py가 실행돼서 이제 post면 hello.py가 실행돼서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거라서 일단 실행 중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행 중인 거를 hello.py로 실행되었으니까 종료 먼저 해주고요. rm 이렇게 실행해 줍니다. 실행할 때 rest 그리고 app.py로 커맨드를 변경해 줍니다. 그러면은 docker ps를 했을 때 커맨드가 뒤에 기본 커맨드가 이제 hello.py가 아닌 app.py가 이렇게 실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엔트리 포인트만 두고 커맨드를 실행할 파일로 해두면은 추가 커맨드를 이용해서 실행될 스크립트 파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cr을 127.0.0.1 5000번을 해보면은 http라는 것을 명시해 주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실행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아마도 여기 requirement를 보면 플라스크만 들어가 있어서 해당 문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pip로 requirement를 업데이트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requirement가 만들어졌고 리로드해서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지워주겠습니다.
중간 연결을 끊긴 채로 잠깐 이게 있어서 이런 에러가 발생했는데, 킵마인드로 그대로 두고 저장한 뒤에 다시 도커를 빌드해 줍니다. 그래서 rest라는 태그로 빌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파일을 실행해 주고요. 컬 명령으로 테스트를 해줍니다. 일단 처음 실행이 리셋되었는데 다시 컬 명령을 실행해 보면은 이렇게 헬로 월드로 리턴이 잘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body를 넣어서 이렇게 포스트 요청을 해볼 텐데요. 포스트 요청은 cur에 다시 d 그리고 name을 넣어줍니다. name은 일단 빌로 하고 요청 주소를 그대로 다시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hi bill이라는 이 포스트 요청이 응답으로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REST API 서버도 도커로 패키징해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 13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